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달달한 정보로 여러분께 활력을 불어넣어줄 카페인 주식의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최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표가 좀 발표된 것 치고는 부진한 편인데 오늘 오후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전만 하더라도 조금 시장이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네. 뭐 중국 증시가 다시 약간 반등하고 국내 증시 역시도 환율에 대비해서 많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우려감이 있었던 내용 중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컨센대로라면 좀 안 좋을 네. 것이다, 약세일 것이다 나왔지만 그 예상과 거의 부합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일의 반도체 조정 국면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거기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2, 3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투심을 좀 약화시켰지만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심을 안정시키면서 지금 시장을 보니까 2.8% 정도 오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과 필두로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대대적인 약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반도체 업체도 업체지만 거기에 비메모리 뭐 대표 종목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네. 5G 관련주, 뭐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비메모리 관련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리를 내준 듯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지금부터 담아가야 된다고 담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4월 이제 5월이 다가오죠. 그렇죠. 또 6월 되면 그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제일 그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에스코가 열립니다. 네. 그 에스코 전에 미리 제약바이오를 조금씩 지금부터 선점을 해보셔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그래서 준비한 소식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정부 육성 과제로 손꼽히는 3대 분야에 대해서 좀 들고 왔습니다. 네. 기사나 내용으로 보셨겠지만 이게 관련주가 어떻게 되고 밸류체인이나 어떠한 것들이 파생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보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군이 뭐 많다고 하고 또 반도체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어제 김재현 전문가가 아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특집으로 했었죠. 네. 요지만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5G 관련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 퀄컴이 싸우고 싸우고 나서 화해한 이후에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상승 국면을 그릴 만한 이유가 5G에 대한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 자체가 칩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관련 그런 시스템에 대한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레벨업을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비메모리 쪽에서 5G와의 연관성, 특히 5G를 통해서 비메모리에 대한 칩이 수요가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뭐 자율주행이나 뭐 IoT 같은 연관 파생 그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진단하는 이런 비메모리 관련 업체에 대한 내용, 특히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좀 100조가 넘는 투자를 133조. 네, 말했죠. 그 정도 투자를 했죠. 네. 거기에 이제 용인의 이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도 있고 뭐 카이스트의 뭐 반도체 학과를 개설한다 이러면서 좀 이슈나 모멘텀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뭐 단기적 수요는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을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공장을 짓고 이게 공장이 실질적으로 가동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밸류체인에 맞는 투자를 좀 더 선행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어제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종목별로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네. 테스나, 원익 IPS, KC텍, 테스나, PSK, 테크윙 네.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더 주도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반도체 업체 말고도 거기에 파생되는 5G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RFHIC, 네. 뭐 서진 시스템, OE솔루션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업황의 반등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고 AD 칩스나 뭐 에이테크 솔루션, 뭐 에스모 이런 자율주행 관련 친구들도 네. 연관돼서 파생돼서 손꼽힐 만합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네. 뭐 효성 ITX라든지 삼성 SDS 뭐 이런 친구들이 클라우드 관련 이슈로도 한번 이번 그 시장
그 레벨업에 한번 동참하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그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잠깐 이제 접어두고 이제 다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 총리가 이런 말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뭐 정부는 신약이나 의료기기, 재생의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키워드를 줬습니다. 그쵸.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산업. 네. 신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한 섹션을 다뤄야 될 정도로 그쵸. 길기 깊은 때문에 내용이죠. 이건 조금 더 내용을 가다듬고 S코어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나 뭐 비트컴퓨터 같은 네.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생의료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첨생법과 관련이 있다고 그쵸. 보여지고 첨생법의 좀 빠른 통과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절실하게 네.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래형 자동차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미래형 자동차라면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수소차, 그렇죠.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친구들이 있겠지만 조금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오늘은 수소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1월 17일에 국가에서 가장 그 국가 경제 발전의 그런 것들의 내용 중에 수소 경제 로드맵이란 걸 발표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수소차 랠리가 한번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조금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미래형 자동차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수소차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현재 주가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어떻게 보면 시세 주고 잠깐 조정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주기 전의 모습을 대다수의 그 수소차 관련주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수소차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오늘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관련 친구들이 조금 오르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가 가기에는 조금 더 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쵸. 전기차는 예전에 한번 랠리를 줬지만 그 랠리를 어떻게 보면 종목군별로 받은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고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수요연료 그 수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수소경제 인프라에 대한 관련주나 아니면 그 수소경제나 수소차들이 돌아가기 위한 밸류체인을 한꺼번에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바이오나 제약 바이오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네. 고령화 추세나 생명과학 기술 발전으로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을 육성한답니다. 그렇죠. 좀 우리나라가 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는 꽤나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 그에 맞춰서 뭐가 진행된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헬스케어나 우리가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네. 조금 전에 제가 점심 먹고 시장을 잠깐 보고 오니까 네. 시트리. 시트리. 죄송합니다. 종목이 잠깐 헷갈렸는데 네네. 시트리가 오르더라고요. 이게 치매 관련주잖아요. 네. 치매 관련주를 비롯해서 그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관련주들, 제약 종목들 이런 친구들이 조금씩 지금 시세를 주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과 함께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뭐 임플란트 관련주, 오.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네. 디오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표하는 그 업체인데 그쵸. 세계적으로도 특히 중국 쪽에도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그런 부분과 덧붙여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R&D에 대한 역량이나 기술적인 예산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그 규모가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크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네.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투심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죠. 약간은 보인다는 네. 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연구개발 예산을 2.9% 늘린다. 이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2.9%요. 예, 2.9%. 오늘 같은 경우 국내 그 경기 성장이 한 마이너스 0.3%. 네, 그렇죠. 예, 시장이 좀 밀리는 네. 부분이 이런 내용도 추가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한 동력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반도체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제약바이오, 네. 헬스케어 쪽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9가 아니라 한 2배, 한 5.8 이래도 5.8. 나쁘지 않고 한 10배 해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괜찮다고, 봅니다. 네. 워낙 그 지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좀 본다면 의료기기 업체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잘 아실 의료기기 업체가 혹시 있으신가요? 잘 아는 거요.
아직까지는 저는 잘 아는 게 많지가 않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실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를 수도 있는 관심을 인바디. 가질 나이가 아니라서 인바디는 이것도 알죠. 헬스케어 종목이죠. 예. 어. 아직까지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국내에서 기업명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대표 명사가 돼서 그렇죠. 그 사업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우리가 코웨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코웨이라고 하면은 이 정수나 렌탈 사업의 네. 거의 선두주자라는 걸 누구나 다 그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치가 다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금 회장님이 거금을 주고 웅진에서 코웨이를 딱 사오는 그런 네. 결단을 하신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종목 중에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딱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 2.8에서 2.2 정도로 약간 내려왔다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도 추세는 잃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 업체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이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갖게 하고 있고요. 네네. 인피니티 헬스케어부터 보면 인피니티 헬스케어요. 한번 시세 줬다가 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이 매수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면이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떤 업체냐면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나 이런 헬스케어 업체들의 대부분 그 섹터별로 나눈다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친구가 있고 장비, 특히 장비 중에서 엑스레이나 이런 그런 진단 장비를 공급하는 친구가 네. 있는데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전자에 속하고 시스템을 공급하는 친구고요. 네. 그런 친구랑 조금 다르게 한번 디알텍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디알텍. 디알텍. 이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추세가 밀리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약간 터치를 했다가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조금 위험한 종목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 친구는 이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디지털 엑스레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보실 만한 종목이 이제 제노레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저는 이제 이 잔잔바리일 때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뭐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국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박스권을 2만 원대 초반에서 2만 5천 원대 사이에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세를 네. 줬다 안 줬다가 하고 있고 수급상으로도 봤을 때는 좀 수급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대량의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좀 우려감이 있겠지만 네네. 헬스케어 업황 쪽에서 종목을 조금씩 담아 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 인바디까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도 한번 볼까요? 인바디도 예전에 한번 거래량 한번 터졌을 때 이제 가나 싶었지만 많이 못 가고 좀 줄어들었죠. 이게 네. 인바디에 대한 기업적인 좀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좀 수급적으로도 좀 탄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인바디나 인바디를 비롯한 이런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이 지금부터 수급을 받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업체들의 대표적인 지금 흐름이 반도체로 가고 있고 어떻게 그쵸. 보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한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지금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네. 올해만 보더라도 수소차 한번 시세 그쵸. 주고 5G, 미세먼지, 네. 그다음에 대북 관련 한 번씩 약간 돌고 한 있죠. 번씩 돌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게 언제 돌지 다음 타자 누군지를 그 고민하는 게 이제 저희의 숙제인데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월까지 제약 바이오를 매집하면서 그다음에 7월, 8월부터는 한번 이런 친구들을 노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업체를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덴티움이 있습니다. 덴티움이 덴티움. 옛날에 한번 작년 그 겨울 초에 한번 시세를 신나게 줬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약세와 함께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네. 그런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면이 좀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아직 들어가 볼 만한 타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지금 다음에 말씀드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저평가된 기준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 다른 친구에 대비해서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장 점유율 1위고 이 친구가 2위고 네. 디오가 3위인데 덴티움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 기술력이나 일반 그런 치과 의사분들의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중국에 진출을 하였는데 중국 진출한 세계 업체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만 이 친구가 조금 아직 지금 조정을 받는 국면이 좀 아쉽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대장주이자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시세를 가장 줬던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볼게요. 임플란트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세를 주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주지 못하였습니다. 시가총액도 딱 그러네요. 8천억 정도로 네. 예전에 좋았던 호시절에 근접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조금 모자란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업체가 업황이 성장하거나 이런 임플란트 업체의 특징적인 내용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그 지원,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임플란트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네.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에게 임플란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으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급이 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임플란트 업체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옵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그 버스 광고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옆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미술학원 광고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학원들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랑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제 임플란트 광고입니다. 그쵸. 특히 임플란트 광고가 이제 버스 측면에 양측면에 이렇게 네.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앞에 네, 의자에 의자에 네. 살짝 나오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오스타 임플란트가 이렇게 좀 유명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들 그 종목군 중에서 그 보톡스 업체들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보톡스 업체들이 굉장히 일상 생활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휴젤이나 메디톡스나 대웅이나 대웅제약, 휴원스 글로벌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가 뭐 1세대, 2세대를 가릴 것 없이 물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쵸. 원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네. 그 제약업체나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 그 매출이 약한 부분, 실적이 약한 부분을 이런 업체들은 좀 극복해 주는데, 그쵸. 임플란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매출적으로는 좀 더 주목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디오입니다. 디오요. 개인적으로 이게 3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1등입니다. 2월 네. 2월 중순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의 주가가 레벨업하는 그러네요. 느낌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저점이 25,0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41,500원입니다. 잘 가네요. 그런 면에서 시가총액은 지금 6천억이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헬스케어 업체에서 제가 에스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네. 헬스케어나 이런 관련주를 한번 담아보시겠다면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이런 제노레이 같은 기기 쪽이나 뭐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나 뭐 그런 엑스레이도 좋지만 이런 임플란트 관련주까지 한번 조금 더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생의료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첨생법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첨생법이라고 하면 첨단 의료 재생법이라고 해서 그쵸. 이번에 한번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네. 법사위 통과가 좀 네네. 좌절이 됐는데,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그거를 반대를 하면서 네.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쵸.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 홈페이지가 굉장히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악플이 달렸다가 네. 최근에 그 사보임 관련 이슈로 이제 그 정개특위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요새 좀 며칠간 뉴스에 좀 자리하고 있죠. 네. 바른미래당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키를 갖고 있는 느낌인데, 그런 부분과 번외로 치더라도 첨생법 관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관련된 종목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옵티팜이라던가 이지바이오를 비롯해서 이런 좀 그런 관련된 종목군도 있고, 네. 오성 첨단 소재나 뭐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뉴프라이드 같은 이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좀 그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네네네.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 목이 메이는데 네. 생각하니까 목이 메이고 있습니다. 예. 네. 꼭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그쵸. 관련된 종목군의 상승도 상승이지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산업이 개괄합에 따라서 목이 또 많이 목이 메이는 메시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산업의 개괄함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산업군들이 증가하고, 그럼에 따라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환자분들에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쵸. 한번 좀 기대를 좀 더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반도체랑 네. 바이오를 잠깐 살펴봤는데, 네. 그 중간에 잠깐 시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한번 볼게요. 예전에 한번 어느 전문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시장 지도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시장 싶습니다. 지도요? 예. 영어문 기준으로 0210이고요. 화면 번호가. 네. 그냥 오늘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딱 보시면 전기전자가 크네요. 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시장에 뭐가 있나, 어떤 업체가 있고 지금 괜찮은 게 뭐가 있나,
파란색은 빠진 거겠죠. 삼바가 그쵸. 많이 빠졌군요 하면서 이렇게 알 수도 있겠고, 근데 셀트리온은 그나마 조금 버텨주고 있고, 뭐가 오르지? 동성제약만 오르고 있군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제약바이오나 업체들이나 이런 내용이나 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을 때는 이거를 한번 꼭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섹션에서 삼성전자 그대로인데 하이닉스랑 LG전자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바일 쪽 이슈가 좀 그쵸.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이 모바일을 어떻게 보면 해외로 이전하면서 좀 이제 드디어 포기를 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네.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줄여간다. 이제 사람들의 네. 투심을 조금 더 개선시킨 거라 보여지고 있고, 대덕전자와 DB하이텍이 좀 오르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섹터들의 전반적인 반등, 여기 반등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비메모리 관련주나 네. 시스템 관련주라고 하죠. 비메모리 관련주 이런 친구들과 그다음에 뭐 5G나 뭐 자율주행 이런 친구들의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국면이 있고요. 네. 반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유통 쪽이 헬스케어가 밀리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약바이오에서도 바이오 솔루션 말고는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 보여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네. 현대바이오가 화학에서 이게 좀 오.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네오셈 상승하는 네. 모습, 이렇게 보시면서 어떠한 종목에 어떤 게 있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개인적으로 좋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수소차는 뭐 올 초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라면서 국회 최초로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뭐 미래형 자동차의 넘버원은 수소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떨까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쵸. 좀 개인적으로 그때는 수소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소차가 국내에 충전소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맞아요. 시가총액이 대다수의 친구들이 5천억을 넘는 친구가 없습니다. 네네. 대개는 2천억에서 3천억 원. 어느 친구들은 1천억 원 미만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미코나 뭐 이런 친구나 정말 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네. 그런 면에서 잠깐 지금 되돌아보면 최근에 그 반도체 업체 중에서 네. UTI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UTI 요?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비슷한 친구입니다. 야,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보면서 이게 언제 이렇게 어디까지 될까? 갈까요? 작년 우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있었을 때가 5,000원이었는데 네. 오늘 시가 기준으로는 23,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산타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산타 같은 종목을 저희가 골랐어야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런 UTI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한 부분이 못했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의 목적이라고 보여지기 그쵸. 때문에 오늘은 수소차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수소차가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소차에 대해서 이슈를 본다면 정부가 뭐 얘기를 하는 그 미래형 자동차, 네. 근데 미래형 자동차를 본다면 수소차,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가 그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콕 찍어서 수소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 맞아요. 뭐 컨닝을 하라고 이제 정답지를 주는 느낌인 네네. 거를 없지 않아 볼 수 있겠는데 수소연료 시스템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프라를 충분히 개선 지원하겠다. 이런 네. 내용이 어떻게 보면 수소차에 대한 핵심 키워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죠. 서울 시내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한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과 함께 어떻게 보면 잠깐의 이슈로 될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수소차가 왜 위험하지? 이런 얘기를 한번 그 근원적인 물음으로 한번 되돌아보려고 네. 합니다. 우리가 수소차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저도 사실 문과라 저도. 예, 문과시죠. 그래서 펑 이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때는 그쵸? 잘 몰랐는데 네. 문소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과에 대한 그 기질이 지식이 좀 무지해서 그렇죠. 저도요. 이런 화학식에 대한 내용을 몰랐는데 네. 수소차가 수소폭탄과 수소차는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수소가 그래서 들어가서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자료와 네. 함께 잠깐 보시면 그림 잠깐 한번 떠 보시면 네. 그림이 나왔네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 이거 자료 화면과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수소폭탄에는 이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사용이 됩니다.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네. 자연 상태로 존재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와 함께 이 내용과 함께 이제 1억 도의 온도 1억 도의 온도요. 그리고 수천 기압의 압력이 있어야 수소폭탄의 폭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폭 장치나 터지고 한 번에 빵 터지면서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이 수소폭탄의 위력이 배가 되는데 네. 수소차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로만 거군요. 생산한다. 네.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소는 이제 수소 분자로 하고요.
메커니즘이 수소에서 수소 분자를 압축하여 이제 탱크로 저장하고 연료 전지로 보내서 전기를 만든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탱크가 문제, 수소 탱크가 문제가 아니냐. 이거 수소 탱크가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수소 탱크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소 탱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설계가 되었고 검증을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안전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가솔린이나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다른 차는 어떠냐? 그러게요. 자료화면에 왜 하필이면 수소차일지도 너무 궁금해요. 뉴스가 있습니다. 얼마 네. 전에 테슬라도 한번 터졌습니다. 전기차도 터집니다. 네, 전기차. 중국 테슬라 S 모델 폭발, 주차 중에 자체 발화해 전소. 주차 중에 그냥 불이 났습니다. 오. 자기가 즉각 원인을 규명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원인은 규명되지 않는다. 차량 밑에서 나오기 시작하여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배터리가 이제 파나소닉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쵸. 국내적으로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슈나 모멘텀을 갖고 있는 LG화학이나 이런 쪽이 더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네네.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 3월에 이제 모델 X의 화재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이런 그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확인되어 네.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네요. 우리 가솔린 차도 위험하죠. 위험하죠. 사실은. 옛날에 위험하죠. 그 BMW 네.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타지 말라고 다들. 네, 네. 뭐 일각에서 이제 버닝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불타는 BMW 해가지고 버닝 에디션 하면 좀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살까 지금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적이 네. 있었는데 왜냐하면 불나면은 이게 앞에서 이게 대다수가 이게 나서 즉각 서서 그럼 새 차로 바꿔준답니다. 그거를 그걸 기다리면서 노리고. 버닝 에디션을 사자. 이런 일각의 근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런 좀 생각 없는 네. 네티즌들과 저의 잠깐의 그 외도가 있었는데 이런 국면에서 가솔린 차나 일반 차나 대다수 차가 위험한 건 매한가지고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수소차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전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전파가 덜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문과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의미가 퇴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문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오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고 수소차에 대한 그 리포트를 쭉 읽다가 문구 중에서 굉장히 좀 좋게 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속도의 문제다. 방향은 명확하다. 속도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차를 지금 주문을 해도 뭐 현대차의 넥소인가 그런 친구를 주문을 해도 아직 받아봐도 쓰기가 어렵고 그쵸. 충전소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실생활과는 좀 적용이 덜 될 수 있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명확하다고. 예. 네. 완성 방향과 속도가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방향이 좀 빨라야 되는데 빠르면 참 좋을 것 그렇게 같은데. 빠르게 갈기가 지금 힘든 지금 힘들죠. 현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완성차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이고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네. 뭐 외국에 있는 BMW, 크라이슬러, 뭐 이런 포드 이런 친구들이 다 지금 새로운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새 시대가 이제 전기차가 될 것인지 수소차가 될 것인지 뭐 자율주행차가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수소차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겠죠. 수소차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전기차와 구조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양산을 하기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쉽지 않나 그쵸, 이렇게 보여지고 그쵸. 있고 2차 전지 배터리 대신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이걸 넣으면 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입니다. 이게 친환경. 수소랑 산소랑 결합하면 물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친환경. 화석 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 태웅이라던가 유니슨 네. 같은 풍력, OCI나 하나케미칼 같은 태양광 이런 친구들도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크게 시세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수소차의 친환경인 부분은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연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온다. 네. 굉장히 좋죠. 거기에 네. 이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려면 산소를 우리 주변에 이게 차가 쭉 달리다 보면 이게 차 주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렇죠. 처리를 해서 물과 함께 딱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산소를 흡입하면서 공기 정화의 기능도 약간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걸 푼다면 네.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도 조금 약간은 어느 되지 정도, 않을까?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있고요.
전기차가 조금 좀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충전을 했는데 주행 거리가 좀 짧고 그렇죠. 그 충전하는 시간이 깁니다. 맞아요. 우리가 핸드폰은 급속 충전하지만 전기차가 급속 충전한다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유소 같은 데서 넣으면 노래 한 곡 듣거나 노래 한 곡도 필요 없죠. 그냥 대개는 정말 짧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쭉 이렇게 들어가서 네. 심하게 치고 딱 가는데 이게 전기차 같은 친구는 이게 충전을 하면은 이제 배터리 충전하는 느낌으로 꼽아놓고 네. 한숨 자고 오거나 뭐 딴짓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세차하거나 막 그래야 돼요. 그게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 면에서 수소차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충전 시간도 짧고 그 주행 거리도 길다고 합니다. 네. 다만 그 가격이나 연료, 그다음에 충전소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좀 몸에 이슈가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하나씩 볼 텐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일전에 한번 종목군 중에서 있었던 친구들 중에 간 친구들, 뭐 네. 시노팩스나 뭐 다른 친구들 좀 몇 개는 제외한 것도 있겠지만 한 번씩 보시면 이제 한온 네. 시스템, 한온 시스템 볼게요. EM 코리아, 네. 미코, SP얼셀, JNK 히터, 뉴로스, DK락, 일진다이아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밸류 체인과는 조금 다른데 일단은 밸류 체인으로 본다면 네. 우리가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이 연관이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네네. 우리가 수소차를 얘기할 때는 일단 공기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한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온 시스템이 조금 도깨비 같은 친구인 게 이게 네. 전기차랑도 연관이 돼 있고 수소차랑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실내 공조 시스템의 압축, 공기 압축기 이런 관련된 종목이고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 중에 뉴로스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차트로는 뉴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슨 차트를 볼게요. 근데 한온도 다시 잠깐 보죠. 한온 네. 시스템. 한온 근데 어떻게 보면 한온 시스템이 주가가 좀 도깨비 같은 친구입니다. 뭐 가다가 잘 가겠지 하면 살짝 그렇네요. 빠지고 이게 왜 안 가지 하다 보면 또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보합세를 주고 있고 뭐 어떻게 수급을 잠깐 보면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세졌죠. 며칠 사이에 조금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기관계도 있다가 바로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꾸준한 매집이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있고요. 아쉽네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전기차와 소차 양 친구와 함께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뉴로스도 잠깐 보겠습니다. 유로스도 보겠습니다. 소차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네요. 날짜도 비슷합니다. 거의 작년 연말 12월 거의 산타 느낌대 신나게 올라갔다가 속았지 하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속았지 하고 반등 줬다가 제대로 뺐습니다. 근데 그 네. 뺀 가격이 기존에 상승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면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 이 부분이 기존에 올라갔을 때 거의 3분의 1 가격이 그렇죠. 다시 왔기 때문에 네. 이 측면에서 이제 다시 올라갔다면 이 레벨업 자체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가 한번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친구가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1,4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작네요. 아직까지 먹을 구간은 충분히 있다. 아, 시가총액 대비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근데 또 신용이 지금 또 7%면 저랑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좀 더 세게 지금부터 아. 들어가신 부분이 있는데 1차 매수, 뭐 2차 매수 이게 매수가를 좀 나눠 보시고 차라리 불타기를 하시더라도 좀 더 높은 가격에 사는 국면에서 확인하고 사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몰빵 치는 것보다 네네. 이게 시세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 위든 아래든 아래 기준으로 5,800원이고 위 기준이면 지수선이 걸쳐 있는 7,100원 선에서 물타기가 됐든 불타기가 됐든 그때 결정을 할 지수선을 미리 잡고 들어가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뉴로스까지 얘기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를 보겠습니다. 일진다이아요. 일진다이아는 수소 저장 장치. 네, 관련. 비슷한 네. 친구입니다. 차트를 약간 감상하시면 똑같습니다. 거의 네, 수소차의 비슷하네요. 친구는 이제 기울기의 차이와 급등 그 수준의 차이가 있을 네. 뿐이지 거의 이런 친구들 비슷비슷하고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나 이런 친구들을 그 보면 12월에 올랐다가 1월까지 한번 시세 줬다가 빠지고 이제 소같지하고 살짝 올라온 친구가 있고 그냥 시원하게 내린 그쵸, 친구가 있고 그쵸. 이 친구는 그 두 번 후자죠. 네, 좀 내렸다가 이제 내려왔죠. 그나마 다시 이제 추세 잡고 있는데 박스권에서 지금 약간 놀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일진다이아 오늘 만약에 종목을 얘기한다면 일진다이아와
뉴로스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네. 추가 DK라까지 있겠지만 수급이 나름 괜찮습니다. 예. 보시면 기관 친구들이 이제 33,000원대부터 밀리건 빠지건 그냥 쭉 이제 조금씩 2만 주, 만 주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이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네. 조금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물량 털어내지 않고 산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개인이 이걸 알고 이제 들어온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는 국면이라 보여지고 있고 1차는 한 38,000원 정도 목표가 2차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인 영역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음 번째 종목은 이제 모토닉입니다. 모토닉이요. 옛날에 이제 그 LPG 관련 내용으로 어. 말씀 한번 옛날에 드렸을 거예요. 이원하고 모토닉하고 뭐 그런 친구들, 가스 관련 친구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도 이제 수소차 관련 친구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 쪽에서 현대차 관련 이제 수소 충전 제품을 독점 납품하는 친구인데 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토닉도 좋은 부분이 이제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좀 사는 게 좀 아쉬운데 네네. 기관계 매수세가 계속해서 기사가 이어지는 점. 나왔으니까 개인들도 또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는 그리고 거죠. 연기금도 계속해서 네. 어제 오늘 조금 팔긴 했는데 지금의 매수세 보면은 그렇게 크게 밀리는 부분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장 장치로 이제 그 다른 종목 이제 뉴인텍을 한번 보도록 뉴인텍 하겠습니다. 볼게요. 뉴인텍. 비슷한 친구인데 이거는 조금 더 윗꼬리가 많이 달린 점. 네. 그러니까 종목군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주포 형님의 특징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큰손 형님의 매매 스타일일 수도 있고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이 종목이 점철돼 있을 때는 좀 이제 시세와는 다른 흐름을 줄 수 있는데 그쵸. 이런 친구들 이제 윗꼬리가 길다고 하면은 급등했을 때는 5%, 7%, 10% 이렇게 해서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면서 수익 실현을 해야지 이런 네.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유인텍 같은 경우도 이건 단점이 근데 시총이 이제 500억도 채 안 되는 너무 작네요. 굉장히 몇몇 그 큰손 형님들의 그 놀이터가 될 수 있겠지만 아. 손절선은 깔끔합니다. 770원 정도. 770원. 거기에 이제 지금 800 지금 한 70원 정도 되고 있는데 목표가를 뭐 한 1,000원까지로 한번 잡아보셔서 한번 중장기로 한번 수소차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조금 작은 친구가 있다면 조금만 금액을 키워보면 삼화전기가 있습니다. 삼화전기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 친구는. 네. 네, 이런 친구를 아직 안 했네요. 개인적으로 잡아보면은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건 좀 거래량이 얕기 때문에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잡는다면 비중을 조금 더 작게 1% 비중의 매수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네. 선발대로 몇 개 친구를 보내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친구나 좋은 종목을 제한 친구를. 그러면서 그거를 검증해 보면서 괜찮은 친구의 4% 더해서 5%로 일단 1차 태우고 네. 그다음에 2차 태우고 뭐 3차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중을 늘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장기적인 횡보에서 15,000원대에서 25,00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좋은 기억,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한 이 대단한 흐름. 잠깐 보면은 작년 이맘때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러 돌아가면 복귀를 해보죠. 20 며칠이죠? 오늘 25일이죠. 네. 이때 만약에 작년 딱 이맘때 이걸 샀으면 17,300원에서 18,000원이니까 17,500원에 오. 샀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되기 전에 여름휴가 가기 전에 땅 팔면은 5만 원, 3배죠. 거진. 예. 물론 이렇게 드실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 두 번째 타임에서 파는데 그렇지만 이런 그 종목군들을 하나라도 매매에 좀 더 참여를 하신다면 종목을 보는 눈이나 시세를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말씀드릴 게 이제 수소 충전소 인프라입니다. 에코바이오랑 이제 EM코리아, NK, JNK터인데 이거는 네.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그 회사를 잠깐 홈페이지만 네. 홈페이지를 한번 보고 에코바이오만 갈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이 홈페이지를 왜 골랐냐면 네. 한번 혹시나 볼까요? 모든 투자를 하실 때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네. 하세요. 이게 홈페이지거든요. 아. 디자인에 대한 굉장한 그 미적 감각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거 뭐지 하면서 좀 물음표를 줄 법한 대표에서 그 효순 그 형님이 아주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우리 대학교 때 PPT 한 느낌이 한 장에 모든 걸 보여주네요. 근데 번호만 있으면 딱인데 이 번호 PPT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좀
이런 게 있겠구나 에코바이오. 하고 말씀을 네. 드리면서 사업 소개만 이렇게 간단히 보면 네, 사업 속에 이제 수소 스테이션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에코바이오가 이런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운영하는 이런 친구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에너지 바이오나 이런 신재생이나 이런 차량 연료화 쪽에 이제 중점이 되어 있고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말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네. 시가총액은 890억. 다 애매모호한 간당간당한 조금 친구입니다. 예, 애매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신용 비율도 낮고 만만한 자리라고 보여줘서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 종목군 중에 하나인 이제 EM 코리아나 EM 코리아 볼게요. 시세 재밌게 줬죠. 정말 3,000원에서 12,000원까지. 네. 정말 잠깐 내려와서 지금 손에 7,000원인데 땀을 이걸 네. 싸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봤을 땐 이제 조정 좋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아직도 그렇죠. 내려갈 국면과 올라갈 국면이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그런 종목이고 거기에 이제 NK 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정치인 그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 관련주로도 얘기가 나오죠. 이런 거랑 체시스랑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네. 한번 이것도 수소 관련주니까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량 터진 날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때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직까지는 국면 오늘 근데 추세가 뚫리면 또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좀 더 위험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JNK터까지가 이 친구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코 미코. 이것도 정말 재밌는 종목인데 많이 올랐어요. 이때가 3,000원이었습니다. 네. 9,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차, 미세먼지, 자율주행은 아직은 좀 시세를 주지 못했죠. 그쵸. 거기에 거기에 이제 지금 반도체 이 친구들의 특징은 정말 이 섹터가 한번 순환해서 돌면은 2배, 3배는 간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20-30% 먹자.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네. 혹시나 2-3배 이상 드실 거면은 저희 쪽에 조금 더 문의를 해보시던가 한번 저희랑 한번 얘기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정부 정책 육성 기조에 맞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수소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차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많지도 않고 수소 충전소도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이미 자리가 잡혔을 때는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미 늦었죠.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생각에도 선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더 드릴 겸 지금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기회가 된다면 지금 국면에서 한번 담아봐야 될 대북 관련주 이슈, 네. 그다음에 에스코 관련 제약바이오 이슈,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지금 그 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따라가는 2, 3등 전략도 좋지만 네. 지금 국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수익분을 확보하시고 그 수익분으로 재투자를 하시는 이런 전략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서 저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하고 알찬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최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또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이야기와 더불어서 관련 종목들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정부 방침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지만 이 문제들이 단시간 내에 좀 빠르게 해결되거나 대안이 나오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만큼 관련 종목들 투자하실 때 단기 혹은 중장기로 좀 대응을 하셔야 할지 아니면 또 본인이 어떤 포지션으로 투자하셔야 할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달달한 주식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